소변이 가늘어지고 자주 마렵고 밤에 자다 깨기 시작했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늘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는 건 이미 몸 안에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그냥 두면 80대쯤엔 하루의 대부분을 화장실에서 보내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어제 상담실에 오신 분이 말씀하셨어요. 3년 전부터 밤에 한 번씩 깨더니 지금은 3번씩 깬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인가 싶어서 참고 지냈는데 이젠 낮에 졸음이 쏟아지고 저녁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집 밖 활동도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꾸 미루게 되고 여행 가는 것도 두렵고 심지어 손주들이 놀러와도 제대로 놀아주지 못할 만큼 체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나이 탓으로 여깁니다.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 아니냐고 다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밤마다 깨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방광이 풍선처럼 부드러워야 할 구조가 타이어처럼 딱딱하게 변했다는 신호거든요. 방광이 타이어가 되면 저장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원래 300에서 400ml 정도 저장할 수 있던 분이 150ml밖에 저장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자주 마렵고 밤에도 2~3번씩 깨게 됩니다. 게다가 방광벽이 두꺼워지면 내부에 있는 압력 센서가 예민해져서 조금만 차도 급하게 마려운 느낌이 들어요. 뇌의 통제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이상한 방광이 되는 겁니다. 더 당황스러운 증상도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소변 다 보고 나왔는데 걷다가 스르륵 흘러나와서 속옷이 젖어버리는 거예요. 밖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집에도 못 가고 어쩔 줄을 모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가장 싫어하세요.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어딘가에 고여있다가 움직일 때 압력 변화로 흘러나오는 건데 이것도 배뇨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수천 건 넘게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잡으면 잠도 깊어지고 낮 동안의 활력도 되돌아옵니다. 반대로 방치하면 방광은 더 딱딱해지고 배뇨를 조절하는 기능은 더 약해지고 결국 80대엔 화장실에서만 시간을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있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이 줄어서 좋지 않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오히려 소변이 농축돼서 방광을 더 자극합니다. 그리고 커피는 아침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방광이 예민한 분들은 그 한 잔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호를 초기에 잡으면 불편함도 줄고 삶의 자신감도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69세 박영수 님이셨어요. 밤마다 2~3번씩 깨다 보니 하루가 너무 피곤해서 생활이 엉망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일주일에 1~2번 정도 깨는 수준이었답니다. 그때만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대요. 나이 들면 다들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매일 밤 1번씩 깨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1번 정도야 뭐 괜찮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1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3번이 됐어요. 밤 11시에 자면 새벽 1시, 3시, 5시에 깨는 겁니다. 화장실 갔다 오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고 겨우 잠들면 또 마렵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면 자고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밤을 보낸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낮에는 졸음이 쏟아집니다. TV 보다가 졸고 신문 읽다가 졸고 심지어 식사 중에도 고개가 꺽꺽 떨어진답니다. 저녁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예전엔 저녁에 산책도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이젠 그냥 집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게 전부랍니다. 친구들이 저녁 약속 잡자고 해도 자꾸 미루게 되고 여행 가자는 말에도 화장실 걱정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게 됐다고 해요. 더 당황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소변 다 보고 나왔는데 걷다가 속옷이 젖는 거예요. 밖에서 친구들 만나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너무 창피해서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러다 보니 아예 외출 자체를 꺼리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손주들이 놀러와도 제대로 놀아주지 못한답니다. 체력이 떨어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곤하거든요. 손주들이 할아버지랑 놀자고 하면 미안한 마음만 커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됐죠. 제가 생활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나면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점심 먹고 나면 또 앉아서 신문 보고 저녁 먹고 나면 또 소파에 앉아있고요. 하루 중 절반 이상을 앉아서 보내시더라고요. 물은 적게 마셨습니다. 자주 마렵다 보니까 일부러 물을 안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한 잔, 점심에 한 잔, 저녁에 반잔 정도. 하루 총 500ml도 안 되게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커피는 하루에 두세 잔씩 드셨어요. 아침에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오후에 또 한 잔. 저녁에도 습관처럼 한 잔 더 마시고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문제였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배뇨를 조절하는 기능이 약해지고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이 농축돼서 방광을 자극하고 커피는 방광을 흥분시켜서 소변을 더 급하게 만들거든요. 방광은 자극받고 조절 기능은 약해지고 소변은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서 밤마다 깨는 거였죠. 생활을 조금씩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커피를 하루 한 잔으로 줄이고 오후 3시 이후로는 아예 안 드시기로 했어요. 대신 보리차로 바꾸셨죠. 그리고 물은 아침과 낮에 충분히 마시되 저녁 7시 이후로는 한 컵 이하로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을 10번씩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아주 간단한 동작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딱 1분도 안 걸려요.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셔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죠. 놀랍게도 3주 정도 지나자 밤에 한 번만 깨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반쯤 되니까 아예 안 깨고 자는 날도 나타났어요. 2달쯤 지나니까 일주일에 5번은 안 깨고 주무실 수 있게 됐습니다. 속옷 젖는 증상도 거의 사라졌고요. 그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게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고요. 그렇게 간단한 습관 몇 가지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박영수님 같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밤에 깨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그냥 참고 사시는 분들이요. 하지만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제대로 알고 관리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방광 기능을 흔들어 놓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밤마다 깨는 배뇨 문제를 만드는 일상 속 위험 요소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방광 탄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은 풍선처럼 부드러워야 하는데 점점 딱딱해져서 저장량이 줄어듭니다. 정상적인 방광은 풍선처럼 잘 늘어나고 소변을 배출할 때는 완전히 줄어들어야 해요. 그래야 충분한 양을 저장했다가 깔끔하게 비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40대가 지나면서 방광벽이 점점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별 문제가 없어요. 조금 두꺼워진 정도니까 크게 느끼지 못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두꺼워지고 결국 타이어처럼 딱딱해집니다. 타이어를 생각해 보세요. 잘 부풀지도 않고 완전히 작아지지도 않죠. 이렇게 되면 저장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국내 배뇨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방광벽이 두꺼워지면 평균 보유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해요. 원래 300에서 400ml 정도 저장할 수 있던 분이 150ml밖에 저장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자주 마렵고 밤에도 두세 번씩 깨게 됩니다. 제가 만난 68세 김동수님은 방광벽이 두꺼워지면서 낮에도 1시간 반마다 화장실을 찾는 상태가 됐었습니다. 영화관 가는 것도 포기하고 버스 타는 것도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엔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고 한 번 볼 때 충분한 양을 배출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급하게 끝내지 말고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마지막까지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다만 밤에 갈증 난다고 과도하게 마시면 야간뇨가 증가할 수 있으니 저녁 7시 이후로는 한 컵 이하로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화장실 가는 간격이 예전보다 줄어들진 않으신가요? 다음은 골반저 근육 약화입니다. 방광과 요도를 지탱하는 근육이 약해지면 소변이 고이고 배출이 약해집니다. 골반저 근육이 뭐냐고요? 골반 아래쪽을 바닥처럼 받쳐주는 근육 덩어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방광, 요도, 항문, 하복부 장기들을 아래에서 떠받치는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튼튼해야 소변을 제대로 조절할 수 있고 배출도 깔끔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래 앉아 있거나 운동이 부족하면 이 근육이 약해집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직립보행을 하면서 골반 아래쪽으로 하방 압력을 받게 되는데 이 압력을 제대로 못 받쳐주면 방광과 요도가 밑으로 처지게 돼요. 그러면 소변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오르막길이 생깁니다. 이 오르막길에 소변이 고여 있다가 나중에 움직일 때 압력 변화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뇨 후 요점적이라는 증상입니다. 소변 다 보고 나왔는데 속옷이 젖는 거죠. 해외 배뇨 생리학회에서는 골반저 근육 약화가 야간뇨와 잔뇨감을 높인다는 분석을 내놓았어요. 72세 장세훈님은 오래 앉아 일하는 동안 근육이 약해져서 소변 마무리가 잘 되지 않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걷다가 또 젖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외출 자체가 두려워지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럴 땐 특정한 방법으로 이 근육을 단련해야 합니다. 다만 엉덩이나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면 효과가 없어요. 정확한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과도한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하고 소변을 급하게 만들 수 있어요. 카페인은 방광을 흥분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방광 근육을 자극해서 수축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금방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이뇨작용도 있어서 소변량 자체가 증가합니다. 한국영양연구자료에서 카페인 섭취가 많은 군이 야간뇨 발생률이 높다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하루 3잔 이상 마시는 분들은 1잔 이하로 마시는 분들에 비해 야간뇨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았어요. 65세 오진수님은 오후 커피 2잔만 끊어도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처음엔 커피 없이 어떻게 사냐고 하셨는데 보리차로 바꾸시니까 오히려 속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보리차나 대체 음료로 바꾸거나 오후 카페인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다만 디카페인도 완전 무카페인이 아닐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디카페인 커피에도 소량의 카페인이 남아 있거든요. 혹시 하루 몇 잔까지 드시고 계신가요? 잔뇨로 인한 반복 감염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여있는 소변은 세균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에요. 정상적으로는 소변을 볼 때 방광이 완전히 비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골반저 근육이 약하거나 방광 기능이 떨어지면 소변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고 일부가 남아요. 이걸 잔뇨라고 하는데 이 잔뇨가 문제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죠. 고여있는 소변도 마찬가지예요.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국내 감염관리 자료에서 잔뇨가 있는 사람은 방광염 위험이 최대 5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70세 윤상호님은 잔뇨가 많아져서 여름마다 방광염이 반복됐어요. 여름철엔 땀도 많이 나고 탈수도 되기 쉬워서 소변이 농축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잔뇨까지 있으니까 세균이 급속도로 증식했던 거죠. 열이 나고 소변 볼 때 따끔거리고 항생제 먹어도 금방 재발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마지막 배출까지 신경 쓰는 게 중요합니다. 급하게 끝내지 말고 다 나왔다고 생각해도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한 번 더 힘을 주세요. 그러면 남아있던 소변까지 깔끔하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소변 참기는 절대 금물이에요. 참으면 방광이 과도하게 팽창하면서 근육이 늘어나고 결국 배출력이 더 떨어집니다. 운동 부족도 배뇨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활동량이 줄면 하복부 혈류도 줄고 배뇨 기능이 흔들립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전신 혈액순환이 나빠지는데 특히 하복부 쪽 혈류가 줄어듭니다. 방광과 골반저 근육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도 약해지고 방광 기능도 떨어집니다. 해외 노년 배뇨 연구팀은 하루 30분 걷기만으로 배뇨 빈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발표했어요. 걷기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방광 기능도 개선되거든요. 73세 김태영님은 매일 20분 걷기만으로 소변 간격이 자연스럽게 늘었습니다. 처음엔 1시간 반마다 화장실을 갔는데 걷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니까 2시간 반에서 3시간까지 간격이 늘었어요. 짧은 산책, 제자리 걷기, 하복부 스트레칭이면 충분해요. 다만 과한 운동은 오히려 체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마세요. 본인 체력에 맞게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래 앉아있는 습관도 문제입니다. 오래 앉으면 골반 아래쪽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방광과 요도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딱딱한 의자에 장시간 앉아 계시면 골반저 근육이 약해지고 배뇨 조절이 어려워져요. 앉아있을 때는 골반저 근육이 계속 눌리는 상태니까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근육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해요. 30분마다 12분만 일어나서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제자리 걸음도 좋아요. 화장실 갈 때 조금 멀리 있는 화장실로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온 관리도 중요합니다. 하복부가 자주 차가우면 방광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에어컨 바람에 오래 노출되면 방광이 자극받아서 소변이 더 자주 마려워져요. 추우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거든요. 방광도 마찬가지예요. 차가우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얇은 내복이나 무릎 담요를 활용해서 배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직접적인 뜨거운 찜질은 과열 위험이 있으니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세요. 이제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서 실제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밤에 깨지 않기 위한 생활 속 실천법, 지금부터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 마시는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아침과 낮에는 충분히 마시고 저녁에는 조금만 마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주 마렵다고 해서 물을 아예 안 드시는데 이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소변이 농축돼서 오히려 방광을 더 자극해요. 게다가 잔뇨도 생기기 쉽고 세균 감염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분은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데 시간대를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침 기상 후부터 오후 5시까지는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목이 마르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게 좋아요. 1시간에 한 잔씩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런데 저녁 7시 이후로는 한 컵 이하로 조절하세요. 목이 마르면 입만 축이는 정도로 하시고 꿀꺽꿀꺽 들이키지 마세요. 수분 너무 제한하면 오히려 자극이 증가할 수 있으니 낮 동안은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전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두 번째는 골반저 근육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근육은 반복할수록 강화되거든요. 하루에 한 번 몰아서 하는 것보다 3번 나눠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회, 점심 먹고 10회, 자기 전에 10회. 이렇게 나눠서 하면 부담도 없고 꾸준히 할 수 있어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방귀를 참는다고 생각하고 힘을 주는 포인트를 찾아보세요. 항문 주변 근육이 수축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 다음엔 소변을 참는다고 생각하고 힘을 주는 포인트를 찾아보세요. 요도 주변 근육이 조이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 두 곳을 동시에 수축하는 게 골반저 근육 운동입니다. 3초 동안 수축하고 3초 동안 이완합니다. 이걸 10회 반복하면 돼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요. 며칠 연습하다 보면 정확한 위치를 찾게 됩니다. 욕심내서 세게 하면 오히려 피로가 쌓이니까 적당한 강도로 하세요. 엉덩이나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면 효과가 없어요. 골반 아래쪽만 집중해서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택시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고 TV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오늘 몇 번 해보셨나요? 세 번째는 카페인을 줄이는 겁니다. 카페인은 방광을 흥분시키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다고 갑자기 확 끊으면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많이 드셨던 분들은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한 잔씩 줄여가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하루 3잔 드시던 분이라면 일주일 동안 2잔으로 줄이고 다음 주엔 1잔으로 줄이고 그 다음엔 이틀에 1잔으로 줄이는 식이죠. 이렇게 천천히 줄이면 금단 증상 없이 끊을 수 있습니다. 커피 대신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결명자차 같은 걸 드셔보세요. 처음엔 맛이 심심하게 느껴지지만 적응되면 오히려 속이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옥수수 수염차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한 번에 배출되는 양은 많아질 수 있지만 방광을 자극하지는 않습니다. 보리차는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있어서 커피 대체 음료로 좋아요. 대체 음료는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네 번째는 오래 앉아있는 습관을 줄이는 겁니다. 오래 앉으면 하복부 압력이 증가해요. 딱딱한 의자는 피하시고 30분마다 12분만 일어나서 움직여주세요. 제자리 걸음이나 간단한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화장실 갈 때 조금 멀리 있는 화장실로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일부러 먼 곳으로 가면서 걷는 거죠. TV 볼 때도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몇 걸음 걷고 책 읽을 때도 챕터 하나 끝나면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이런 식으로 습관을 만드세요. 앉아있는 시간 어느 정도 되시나요? 다섯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하루 2030분 정도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방광 기능도 개선됩니다. 다만 과한 운동은 오히려 부담이 되니 본인 체력에 맞게 조절하세요. 걷기가 부담스러우면 제자리 걸음이나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같은 운동도 좋습니다. 계단 한층 오르기,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기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핵심은 단순합니다. 소변 때문에 자다 깨는 건 그냥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으로 여기면서 그냥 참고 사시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밤에 깨는 건 방광이 풍선에서 타이어로 변했다는 신호입니다. 잘못된 습관이 쌓이면 방광은 점점 딱딱해지고 소변은 더 자주, 더 답답하게 변합니다. 방광이 풍선에서 타이어로 바뀌는 순간 저장량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밤낮으로 화장실만 찾게 되는 거예요. 내부에 있는 압력 센서도 예민해져서 조금만 차도 급하게 마려운 느낌이 듭니다. 뇌의 통제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이상한 방광이 되는 겁니다. 골반저 근육도 약해집니다. 오래 앉아있고 운동이 부족하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거예요. 이 근육이 약해지면 방광과 요도가 밑으로 처지면서 소변 배출이 제대로 안 됩니다.
소변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고 일부가 남아있으면 세균 감염 위험도 높아지고 찝찝한 느낌도 계속됩니다.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속옷이 젖는 증상도 이 때문이에요. 카페인도 문제입니다. 방광을 자극해서 소변을 급하게 만들고 이뇨작용도 있어서 소변량 자체가 증가하거든요. 오후에 커피 한 잔만 줄여도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어듭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자주 마렵다고 해서 물을 아예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소변이 농축돼서 오히려 방광을 더 자극해요. 낮에는 충분히 마시되 저녁에는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반대로 올바르게 관리하면 잠도 깊어지고 낮 동안의 활력도 되돌아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3주 만에 밤에 한 번만 깨게 된 분도 있고 2달 만에 아예 안 깨고 자게 된 분도 있어요. 작은 습관 몇 가지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잠을 깊게 자면 낮에 졸음도 사라지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체력도 회복됩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즐겁게 나갈 수 있고 여행도 걱정 없이 갈 수 있고 손주들과도 신나게 놀 수 있어요. 삶의 자신감이 되돌아오는 거죠. 속옷 젖는 증상도 사라지니까 밖에서도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겁니다. 자기 전에 골반저 근육을 10번만 수축해 보세요. 방귀 참는 느낌으로 3초 수축, 3초 이완. 딱 10번이면 됩니다. 처음엔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땐 실제로 방귀를 참는다고 생각하고 힘을 주는 포인트를 찾아보세요. 거기가 항문 주변이에요. 그 다음엔 소변을 참는다고 생각하고 힘을 주는 포인트를 찾아보세요. 거기가 요도 주변입니다. 이 두 곳을 동시에 수축하는 게 골반저 근육 운동입니다. 이 작은 루틴이 배뇨 리듬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이후로는 카페인을 끊어보세요. 커피 대신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처음엔 맛이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적응되면 오히려 속이 편합니다. 저녁 7시 이후로는 물도 한 컵 이하로 조절하시고요. 목이 마르면 입만 축이는 정도로 하세요.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움직이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골반저 근육이 약해지니까 제자리 걸음이나 간단한 스트레칭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화장실 갈 때도 조금 멀리 있는 화장실로 가면서 걷는 거예요. 하루 20분 정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방광 기능이 개선됩니다. 걷기가 부담스러우면 제자리 걸음이나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같은 운동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중으로 미루면 방광은 더 딱딱해지고 골반저 근육은 더 약해지고 되돌리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80대의 화장실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은 명확합니다. 방광이 타이어처럼 변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화장실만 찾게 되고 외출도 불안하고 여행도 포기하게 되고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니까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지고 우울감도 커집니다. 잔뇨가 반복되면 방광염도 자주 생기고 심한 경우엔 수술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다릅니다. 잠을 깊게 자고 낮 동안 활력이 넘치고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고 손주들과 신나게 놀 수 있습니다. 여행도 걱정 없이 갈 수 있고 삶의 자신감도 되돌아옵니다. 밖에서도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고 화장실 걱정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